이번 사연은 임신 중에 담배 피웠다고 누명 씌우던 시누이가 얼굴을 감싸고 꽁무니 빼게 만들었다는 올케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 중반을 바라보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기분 상한 일이 있어 혼자 끙끙 앓다 경험 있는 주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이걸 심각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남편 말대로 저 혼자 예민해서 일어난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하시면 당장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사과할 예정이지만 만약 아니라면 정말 남편과의 관계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 결혼 생활은 시작하기 전부터 순탄치 않았었죠.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제 박살난 커리어도 그렇고 이 거지 같은 집구석도요. 저희는 꽤 늦게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고 남편 역시 그렇게 빠른 결혼을 한 건 아니었죠. 30이 넘어 결혼한다고 인사 갔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이 엄마 될 사람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내내 잊히지 않았었죠. 그 외에도 자잘하게 말로 상처를 주시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냥 남편만 보고 살 거 적당히 넘어가면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우려와 다르게 저는 빠르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데 정말 시어머님 말대로 노산이라 그런 걸까요? 처음 찾아온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네요. 전 깊은 슬픔에 빠졌었고 그때 모두가 절 위로해주고 힘내는 말을 해주셨지만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었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즈음 시누이와 시어머니께서 집에 방문하셨어요. 제가 손발이 차서 몸이 냉해 한약을 지어오셨더라고요. 임신에 좋은 한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좋은 마음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같이 온 형님께서 아이 가졌을 때 혹시 술을 마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 저번에 보니까 올케 술 꽤나 좋아하던데 말이야. 듣기론 매번 회식도 빠지지 않는다며?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유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게 할 말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약까지 챙겨주셨는데 좋게 넘어가자는 마음에 그냥 한번 참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시어머니께서 아기 가졌을 땐 몸 조심해야 하는데 몸 조심하지 그랬냐며 타박하시더라고요. 저 임신하고 나서 항상 조심히 다니고 술은커녕 디카페인 커피조차 바로 끊었어요. 저도 항상 조심하고 누구보다 바란 아기였는데 제가 함부로 다닐 리가 없잖아요. 원래 첫 임신에 유산이 자주 있을 수 있다고 산부인과 의사는 너무 낙담하지 말라던데 말이죠.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 당시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아이를 잃은 제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기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돌아가달라 부탁했습니다. 두 분은 나가시면서 손님을 문전박대한다며 끝끝내 한마디를 더 얹으시더군요. 그 당시엔 정말 너무 우울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듯 했죠. 그러다 나중에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 다시 한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절망으로 가득 찼던 제게 다시 아이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아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많이 걷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최대한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기다렸죠.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를 품에 안게 됐죠. 아이는 너무 예쁘고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첫 아이에게 못다한 사랑을 주며 제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되고 있었죠. 아이는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빨리 크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인사를 드리러 남편과 시댁에 방문했는데 마침 시누이도 와 있었어요. 형님은 저랑 1살 차이지만 결혼을 일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중학생 딸이 있어요.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아서 같이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대뜸 형님께서 아이 속눈썹이 참 길고 인형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맨날 밉살스러운 말만 하시던 분이 어쩐 일인가 싶었지만 이내 그건 뒷말을 하기 위한 거짓된 칭찬이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늙은 엄마 때문에 속눈썹이 길게 태어난다며
근데 우리 땡땡이는 다른 애들보다 속눈썹이 더 길다고 혹시 올케 담배 피우는 거 아니냐고, 올케가 담배 피워서 땡땡이가 속눈썹이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아니냐는 이런 말을 하면서 깔깔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곤란했어요. 시어머니는 애가 비실비실한 게 애 가졌을 때 그 좋아 죽는 커피랑 술이라도 마셨을지 어떻게 하냐고 한마디 거드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났지만 남편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제 아이와 저를 함부로 말하는 시어머니와 형님도 화가 났지만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는 남편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농담이냐고 당장 화부터 내야 정상적인 남편 아닌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데리고 당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다 아이를 앉혀두고 잠시 TV를 보라고 틀어주고 다시 나가서 어머님과 형님에게 아이 앞에서 왜 그렇게 말하냐고 물었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 아이 앞에서 말씀하시냐고 따지자 어머 농담 갖고 왜 그래? 라며 형님이 말했고 목소리 높이지 말라며 어머님이 거드셨습니다. 저는 너무 짜증나서 한마디 더 하려 했지만 남편은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뭐라 설명할 말이 없어 아이 앞에서 말 좀 조심해달라는 말만으로 끝을 냈었네요.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아이가 있어 더 크게 일을 키우진 않았지만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지 마누라와 딸이 그런 소리를 듣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있냐 물었죠. 남편은 그럼 어른한테 뭘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매형이 학생 때부터 뒷바라지 해줬는데 어떻게 누나한테 따지고 들 수 있겠냐는 말에 이 사람에게 가족은 제가 아니라 시댁 식구뿐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의 뭘 믿고 제가 가정을 꾸릴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 딸과 저를 스스로 지키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렇게 자꾸 시댁 식구 편만 든다면 저희 사이도 예전만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혼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둘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져야 하나 생각하던 차에 알게 된 둘째의 소식은 제게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워야 하나 싶었지만 첫 아이를 유산한 마음을 알기에 둘째를 낳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제가 맞추자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노력하다 보면 형님도 어머님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었네요. 다행히 둘째는 첫째 아이 때보다 수월하게 태어나 주더군요. 하지만 아이 둘을 돌보는 것은 정말 하나만 키우던 때와 차원이 다르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친정엄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둘은커녕 하나도 벅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이는 친정엄마와 저의 보살핌으로 무탈하게 무럭무럭 자라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특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싫었지만 둘째가 100일이 지나 더는 핑곗거리도 없었어요.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시댁을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남편의 부모님이시기에 그저 도리만 하자는 마음으로 겨우 움직였네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지만요. 이제 4살 된 호기심 넘치는 아이와 100일 된 아이 둘을 데리고 외출하며 케어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날도 정신없이 인사도 드리고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혼이 다 빠지더라고요. 형님은 저희 둘째를 보고 싶다며 어머님 댁에 왔고 저도 그간 있었던 일을 묻어두려 했었죠. 설마 그렇게 말했는데 또 그때처럼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겠지 싶었습니다. 형님은 저희 둘째를 안아드시더니 너도 누나처럼 머리카락이 갈색이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설마 또 그러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저랑 눈이 마주치고 형님은 씩 웃더니 올케 설마 아직도 못 끊었어? 라며 혼자 웃더라고요. 저는 정색하고 안고 있던 첫째를 내려놓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아니 웃자고 하는 말에 왜 그래? 하더라고요. 저는 왜 또 없는 말을 만드시냐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누나도 머리색이 좀 밝은 색이더니 둘째도 그런 거 보면 도대체 얼마나 꼴초인 거야 올케 하며 배를 잡고 웃더군요.
아이 앞에선 말싸움을 하지 말자고 늘 되뇌었기에 정말 마지막 인내심으로 농담도 상대방이 웃겨야 농담인 거고 내가 듣기 거북하다 하니 형님은 꼭 이렇게 가족 분위기를 초쳐야겠냐며 오히려 절 나무라듯 적반하장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한마디 해주실 법한 어머님도 평소에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그만하라는 말뿐이셨어요. 전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무덤덤한 남편도 짜증이 나고 저런 자식이랑 결혼한 제가 멍청이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물론 말하고 나선 바로 후회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실 걸 알면서도 당장 제 마음 편하자고 말한 것 같아 죄송했죠. 엄마는 마침 곧 아빠 생신이니 남편과 함께 들르라더군요. 그 주말 남편과 함께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친정으로 찾아갔어요.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주셨고 편하게 쉬고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는 축하할 자리인데 술이나 한잔하자면서 고급 위스키를 내오셨습니다. 시간이 늦어 아기들을 재운다고 엄마와 저는 함께 아기들과 방에 누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에게 저 키울 때도 이렇게 힘들었냐고 대화를 나누다 오늘 만나자고 부른 게 다 아빠가 꺼낸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 하셨대요. 엄마가 말해주시길 지금 아빠 저 때문에 35년간 금연했던 담배를 간만에 꺼내셨다 하시더라고요. 아빠와 남편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몰라 나중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술을 많이 먹게 했다더군요. 그리고 같이 밖으로 나가 담배를 태우자고 하셨대요. 35년간 금연하시던 걸 알기에 왜 갑자기 담배를 태우자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대요. 제 남편도 아이 때문에 담배를 끊은 지 좀 됐지만 장인어른이 권하신 거라 손에 들고만 있었다네요. 피울 생각이 없이 멀뚱히 있자 아빠는 담배에 불을 붙이셨대요. 그냥 듣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입에 대려하자 당황한 남편이 아빠를 만류했답니다. 아빠는 왜 내 딸이 있지도 않은 일을 한 사람이 되었냐고 했답니다. 내 자식이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듣는 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셨대요. 내 딸이 술을 마신 것도 당신이 애주가라서 그런 거고 내 딸은 그저 회사 생활할 때 어쩔 수 없이 마신 것 뿐인데 그게 어떻게 시댁의 놀림거리가 될 수 있냐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네도 한 대 피우라고 나중에 저희 딸도 결혼하면 그런 소리 들을 때 본인이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담배를 내미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딸은 하지도 않은 걸 비난받는데 자네는 버젓이 하고도 비난받지 않았던 걸 대체 왜 내 딸이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냐는 말에 남편은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걸로 모든 걸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가족으로 대한다면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했죠. 그래도 제가 고른 사람이 염치가 있는 사람이길 바랐죠. 아빠는 담배뿐만 아니라 내 딸에게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안 봐도 어떻게 대하는지 알겠다며 속상해 눈물을 비추셨다더군요. 전 너무 가슴이 미어졌어요.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나쁜 딸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 비난에서 벗어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다시 어김없는 명절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아직 앙금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친정에도 가야 하는데 시댁을 안 갈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시댁에 먼저 가기로 하고 일찍 도착해 아이를 남편에게 맡긴 채 어머님과 형님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시매부 형제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명절에 자기 친정인 저희 시댁에 오는 사람이거든요. 한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형님네 딸이 인사를 하러 왔고 당장 손이 없어 간단히 인사만 나눴습니다. 정신없는 일과였고 손님들도 많아서였는지 형님은 선 넘는 발언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정말 야가 빠지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명절을 다 보내고 짐을 싸던 중 조카 용돈을 주지 않은 게 생각나 찾으러 다녔어요. 형님이 밉다고 해서 조카가 미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조카는 꽤 싹싹하고 밝고 어른들에게 잘 대하는 아이였기에 저는 오히려 조카를 예뻐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 산책이라도 갔나 싶어 첫째를 데리고 산책시킬 겸 나갔습니다. 얼마 안 가 첫째가 언니다 언니 라고 하더라고요. 제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 눈엔 잘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 방향으로 다가가니 뭔가 조카의 실루엣처럼 보이는데 허둥지둥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뭉게뭉게 흰 연기가 떠올라 혹시나 하고 다가가니 담배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담배 연기가 아이에게 좋을 리 없어 저는 아이와 뒤로 한 발 물러섰고 나오라는 제 말에 조카는 곤란한 얼굴을 하며 나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담배에 빨리 노출된다던데 정말 그런 모양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혼낼 권한은 없기에 저는 혼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간도 크지 어떻게 할머니 댁에 오면서 담배를 챙길 생각을 했는지 제가 조카에게 담배를 어떻게 구한 거냐, 엄마도 알고 계시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에게서 나온 대답은 상상 외였습니다. 엄마 거 몰래 갖고 나온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나 다른 사람들 건 걸릴 것 같았는데 엄마는 안 걸릴 것 같았고 몇 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런 건 성인 되어서 결정해도 늦는다는 말만 하고 용돈 주려고 너를 찾으러 나온 거지 혼낼 마음은 없다며 조카에게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다음번엔 이런 모습이 아니면 좋겠다고 잔소리가 아니라 널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로 하는 말이란 말만 하고 첫째를 데리고 그 자리를 빨리 떴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불쑥 형님이 이게 무슨 냄새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혹시나 그 사이에 냄새가 뱄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지도 않았는데 싶었는데 형님이 동서 담배라도 피우고 왔어? 왜 이렇게 당황해? 하면서 깔깔거리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형님네와 저희뿐 아니라 그런지 바로 비꼬는 말에 정말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이로써 세 번째였어요. 담배 관련 조롱 섞인 농담을 왜 제게 하는 걸까요? 사실은 본인이 피우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이 방금 피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간절히 생각나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피우러 못 나가셔서 초조하신가 보네요. 앞으로 담배 피우고 싶거나 담배 배울 일 있으면 몰래 안 피우고 형님한테 배울게요. 라고 했습니다. 순간 찬물을 끼얹듯 분위기가 가라앉더군요. 짐을 싸던 심해부가 무슨 소리냐 묻고 어머님도 이게 무슨 소리냐며 형님을 바라보셨고요. 형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무슨 소리냐 하더군요. 그러면서 옳게 무서워서 무슨 농담도 못하겠다며 담배는 옳게나 피우겠지 하길래 진짜 적당히 넘어가려 했는데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지며 발뺌하는 형님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얘가 무슨 담배를 피운다고 그러냐며 사위 눈치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때 가만히 있으시던 분이 형님 이야기엔 두둔하시고 발끈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손이시누이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는 둥 자꾸 그러길래 왜 저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하는 말을 들어도 되고 웃고 넘겨야 하고 형님은 왜 있는 일도 없는 게 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전 그렇게 걸리시는 게 없으면 형님 주머니 좀 봐도 되냐고 하니 형님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 있다 때마침 조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카는 이상한 분위기에 혹시 하는 눈초리로 저를 보고 있었고 조카에게 저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형님은 조카가 온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란 눈초리였어요. 혹시 방금 소리를 들은 건가 싶어 조카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심해부는 형님의 주머니를 뒤졌고 형님은 필사적으로 짐을 차에 옮긴다며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기들 앞에서 없는 말을 있는 사실처럼 말하던 형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기가 차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처럼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은 그때 이후로 달라졌다 생각했는데 오늘 제 모습을 보고 꼭 그래야 했냐며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자기가 좀 참으면 될 것을 이렇게 꼭 큰일을 만들어야겠냐는 소리를 하길래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왜 아빠는 엄마를 안 지켜주고 맨날 큰 소리만 치냐며 아빠에게 뭐라 했더니 그제야 남편은 그게 아니라 이러며 말을 흐리더라고요. 남편은 역시 제 가족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만 가족처럼 받을 거면 그냥 확 반품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 남편과 일주일 넘게 한마디도 섞지 않고 있어요. 이 일로 냉랭해진 분위기에 아이들이 눈치 볼 거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된 거 누가 잘못한 건지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됐어요. 정말 제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애들 앞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운운하는 형님의 그 못된 장난을 제가 농담이라고 웃어넘겨야 하는 게 맞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남편은 이 글을 적는 내내 자기 말이 맞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남편과 상의하에 올리는 내용이고 거짓은 전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보시고 현명한 다른 주부님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